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이란의 기습 공격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전장을 찾은 이날 법원엔 그의 부패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네타냐후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전쟁을 지속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뇌물과 사기, 배임, 혐의만 3가지. 통신사에 특혜를 주고 우호적 보도를 받거나 억만장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들입니다. 네타냐후 측은 전쟁 직후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2주 연기를 요청했고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사이 레바논에서는 2,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현지 시각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할 예정이지만 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역봉쇄로 유가가 더 오를 거라며 으름장을 놨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 가을까지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전협상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였습니다. Well, we're going to be blockading. It'll take a little while, but it'll be effective pretty soon. 봉쇄의 역봉쇄까지 꽉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유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8.7% 오른 배럴당 103달러대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역시 배럴당 약 8.7% 치솟으며 105달러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가을까지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 결정에 따른 파장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앞으로 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곧 갤런당 4에서 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거라며 현재 가격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쟁 직전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를 넘지 않았는데 4월 들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겼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미국의 역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더 높아질 거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Put bombs against tankers in closing the strait. How is that going to ever bring down gas price? 이번 긴장 고조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은 전쟁 장기화 조짐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7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소노가 SK를 물리치고 먼저 1승을 거뒀습니다. 고의 패배로 소노를 택했다는 의혹을 받은 SK는 손창환 소노 감독의 말대로 벌집을 건드린 모양이 됐습니다. 스포츠집 한성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SK는 왜 그런 겁니까? 예전에 텔레콤 사태로 국민을 실망시켰었는데 이번엔 농구에서 스포츠 정신의 밑바닥을 보여줬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껄끄러운 상대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정말 해도 너무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득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스포츠 정신을 완전히 위반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SK가 정관장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SK는 이길 경우에는 KCC라는 껄끄러운 상대를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전들을 대거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내용이 이상했던 것이 지금 SK가 먼 거리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는데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경기 종료 12초를 남기고 나왔는데요. 자유투 일부를 놓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자유투를 보면은 아예 림을 맞지도 않습니다. 네. 이른바 에어볼이 되는 셈인데 프로 선수가 자유투에서 에어볼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개인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예. 분명히 감독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경기 패한 전희철 감독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도 농구 팬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농구 팬들이 거세게 비난을 했고요.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전희철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 그리고 SK 구단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뭐 이거 뭐 그러니까 SK 농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경기를 운영한 것, 을 고르려고 일부러 한 거죠. 네,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요. 결국은 껄끄러운 상대인 KCC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CC만 피하자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뭐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일단 농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SK가 KCC에게 굉장히 약하다. 이것이 있습니다. KCC는 뭐 국내 선수들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허훈 형제가 있고 최준영 선수 같은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 특히 네. 이 최준영 선수가 유독 SK가 만나면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즌 성적 전체 순위에서는 SK가 앞서지만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SK가 2승 4패로 열세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뭐였냐면요. KCC가 껄끄러운 상대 맞습니다. 그러면 소노는 과연 쉬운 상대이냐? 예. 이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소노 같은 경우가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하다가 시즌 막판에 10연승을 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렸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MVP가 누구냐? 이정현 선수인데 예. 이 선수가 바로 소노 가드이고요. 신인왕 캔바오 이 선수도 소노의 핵심 선수입니다. 굉장히 인적 구성이 나쁘지 않고 여기에 감독 대행으로 중간에 합류한 이 손창환 감독 같은 경우는 철저한 무명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름값만 있는 이른바 스타 출신 지도자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온 감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KCC 물론 어려운 상대지만 소노도 쉽지 않은데 왜 이랬을까? 결국은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SK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정신의 밑바닥을 보여준 SK를 소노가 정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소노 팬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상대적으로 SK를 응원하지 않겠다라는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노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감독 같은 경우는 벌집을 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벌집을 건드린 대가를 SK로서는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이 두 팀은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분위기 싸움에서 소노는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정규 시즌 성적은 뒤지지만 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임했고요. SK는 뭐 전희철 감독부터 시작해서 뭔가 선수단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SK의 핵심인 자밀 원희가 막히게 되면서 공격력이 급격히 약화가 됐고요. 반면 원희를 봉쇄한 소노는 MVP 이정현 선수를 축으로 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29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정현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외곽 슛이 정말로 잘 들어갔는데 네. 3점 슛이 무려 21개나 들어갔습니다. 뭐 엄청난 3점 슛 적중률을 자랑했고 SK의 29점 차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4강에 올라갈 확률이 91%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K로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SK 지금 농구 보여준 거가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네. 이런 유사한 사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예전 삼성의 야구를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1984년도에 한국 시리즈 상대를 고르기 위해서 고의 패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과 지금의 SK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삼성이 전기리그 1위 팀이었어요. 그런데 후기리그 1위 팀을 롯데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비를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두 경기를 일부러 졌습니다. 네. 엄청난 비판 속에 롯데와 만났는데 한 가지 간과했던 건
롯데의 저력이었고 최동원이라는 위대한 투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동원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 5번 등판을 해서 4승을 혼자 다 했거든요. 네. 결국은 롯데가 우승을 했고 삼성은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지금 SK가 84년 야구 삼성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1차전은 SK가 졌는데 과연 이 6강 플레이오프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지 굉장히 흥미로운 눈으로 많은 농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707년) 분화 이후 300여 년간 침묵을 지키는 후지산. 이 후지산이 분화하면 일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의 오랜 휴식이 비정상적이라고 경고합니다. 300年間休んでるっていうのがこれはちょっと異常事態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いつ噴火してもおかしくないと思ってる。 후지산이 다시 분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화산재입니다. 1707년과 같은 분화라며 이 화산재가 3시간 만에 도쿄에 이르고 그 후 2주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지산 인근에는 2m 이상, 도심은 10cm가 쌓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산재로 인한 인프라 마비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화산재 특성 때문에 누전이 발생하면 수도권에서 최대 40만 가구 정전에 단수와 교통마비로 이어집니다. 화산재가 0.5mm만 쌓여도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도로에 10cm 쌓이면 차량 운행도 어렵습니다. 건강 피해도 우려됩니다. 화산재는 날카로워 호흡기와 눈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용암류가 주요 고속도로와 신칸센을 덮치면 일본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서부 알샤티 난민촌에 위치한 WFP 세계 식량계획 배급 창고. 식료품 꾸러미와 밀가루 등을 받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이 최근 극심해진 식량난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خضرة ما بقدر أجيب عشنا بمعاناة صعبة وما زالت المعاناة يعني شغالة بس لكن في WFP وفرت إن يعني إشي ومنه اللي نقدر نغطي. WFP 보고에 따르면 현재 가자지구 인구의 77%인 160만여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휴전으로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했는데요. 최근 미국 이란 전쟁 이후 식량 수급과 구호물품 운반에 큰 지장이 생기며 상황은 다시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주민의 65%는 여전히 텐트에서 23%는 파손된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물자 공급 제한과 취사가스 부족까지 겹쳐 식생활 취약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WFP는 가자지구의 식량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로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강조합니다. 중국 저장성 첸탄강에서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낸 이른바 조수나무가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첸탄강하구 갯벌. 풍성한 가지를 들이운 나무처럼 펼쳐진 물길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합니다. 밀물대에 바닷물이 흙과 모래를 실어 나르며 갯벌을 덮고 썰물대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빠져나가며 물길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큰 물길이 나무의 줄기처럼 보이고 양옆으로 퍼진 작은 물길들은 가지처럼 형성됩니다. 조수의 방향과 갯벌 지형 등에 따라 나무뿐 아니라 용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갯벌은 생태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生态系统跟这个海洋生态系统相交汇的区域，陆地跟海洋这个物质跟能量相交换的一个高速公路的作用。 이 갯벌에서는 수십 종의 생물과 함께 흰뺨 검둥오리, 달마티안 펠리컨 같은 국가 보호종 조류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뉴욕 거리 곳곳에서 한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New York City, tell me your good news. 메건 케비니는 팻말과 미소를 들고 사람들의 기쁜 순간을 모으고 있습니다. Tomorrow I will be a citizen. Tomorrow's my oath ceremony. Oh my gosh, congratulations! I am 365 days sober today. Oh my god! Oh, I'm so proud of you. Can I give you a hug?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메건 씨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가 넘치는 환경 속에서 긍정과 희망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세우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It can remind you to see the humanity of celebrating someone else's wins and offer hope in a world of a lot of bad news. 이 단순한 질문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어 뉴욕 거리와 온라인에서 큰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안 천리포 수목원에서도 봄의 여왕으로 불리는 목련이 성큼 다가온 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진귀한 목련의 잣대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 현장에 김혜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별이 내려앉은 듯 환한 목련꽃이 나무에 가득 매달렸습니다. 커다란 별처럼 꽃잎이 크고 두꺼운 큰별 목련입니다. 얼리버드라는 애칭처럼 수목원에서 가장 먼저 꽃잎을 피워내는 봄의 전령사입니다. 별목련이 이제 궁금해가 왔거든요. 특별히 이 나무가 제일 만개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멀리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백목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목련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올해로 9회를 맞은 태안 천리포 수목원 목련축제. 국내 봄꽃 축제 중 유일하게 목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백색부터 연분홍, 진분홍까지 천리포 수목원에서 만날 수 있는 목련은 920여 종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뭔가 특별한 목련들이 많아서 동네에 피어있는 목련하고는 또 다른 어떤 품격이 있어요. 특히 이번 축제 기간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5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비밀의 정원도 공개됩니다. 또 독특한 목련 품종들을 가드너들의 해설과 함께 투어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꽃샘추위 탓에 평년보다 목련이 일주일가량 늦게 피면서 축제는 오는 18일쯤 절정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다채로운 목련의 향연이 펼쳐지는 목련축제는 태안 천리포 수목원에서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거제 포로수용소는 6.25 전쟁의 참상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전쟁 중 거제 포로수용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통영에서도 포로들을 수용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통영의 포로수용소 자리에 전시관이 문을 열고 우리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야트막한 산 위에 돌벽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주변엔 동그란 집수정이 보입니다. 70여 년이 흐른 포로 수용소의 흔적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거제 포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송환을 원하는 인민군 포로 8천여 명을 옮겨 가뒀던 곳이 바로 이곳 통영 용호도 수용소입니다. 1952년 6월부터 휴전일인 1953년 7월까지 수용된 포로는 8천여 명. 마을은 순식간에 철거됐고 당시 주민 1,000여 명은 주변 섬에 마련된 판자촌이나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전쟁 뒤에도 수용소에 살면서 정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다시 마을을 일군 것도 주민들이었습니다. 총칼 앞에 뭐 장사 있습니까? 안 나간 게 불로 질비더라고, 저 밑에서. 그렇게 겁을 내갖고 얼른씩 나가고 했는데. 전쟁이 멈춘 뒤에도 이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뒤 2014년 3월까지 북한에서 억류됐던 송환 포로들의 사상 검증을 위한 귀한군 집수 운영. 북한군과 국군 포로가 연이어 수용된 유일한 곳이 용호도와 인근 추봉도입니다. 북한에서 우리 국군들에게 세뇌를 시켰을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국군들의 사상 검증을 위해 용호도 포로 수용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 전시관을 연 통영시는 유적지 탐방길도 정비하고 우리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많은 이들이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마라탕용 땅콩 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 상구균과 대장균 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매장 사업자에게 재고를 없애고 조리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배달이나 포장 음식은 되도록 바로 먹고
즉시 먹기 어려울 때는 냉장 보관 뒤 충분히 가열해 먹는 공부했습니다. LG U+가 가입자 식별번호와 관련한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와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가입자 식별번호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인데 LG U+는 이를 생성할 때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사용했고 이 때문에 해킹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심 교체는 LG U+ 매장 등에서 가능하고 노후 유심이거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우리 시대 영화, 이번 주에는 우리들의 연가를 주제로 한 마지막 멜로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 봄날은 간다에 이어서 허준호 감독의 데뷔작 8월의 크리스마스인데요. 자극적인 감정 표현 없이 절제된 연출로 한국 멜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경화 기자입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장례식에 다녀온 정원. 사진관에 찾아온 낯선 손님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아저씨? 좀 미안하지만 좀만 있다 오면 안 될까요?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며 화해하는 두 사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다림을 오토바이에 태우며 좋아하는 남자친구 없어요? 죽음을 앞둔 정원의 시한부 삶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없어요. 다들 시시해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친구들과 잔을 기울이며 보내는 보통의 일상. 죽어가는 자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일상에는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사랑도 있을 것 같다. 사랑한다는 말도 죽음을 예고하는 고백도 없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서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호한 그런 관계, 그러나 관객들은 분명히 느끼죠. 두 사람의 사랑을. 소박한 배경음악, 빗소리, 바람소리,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카메라 셔터음도 소중한 순간을 빛내는 장치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적당한 거리감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더 그 삶에 대한 어떤 소중한 순간들을 느끼게 된다. 이별, 재회 등 자극적인 서사와 감정을 앞세웠던 지난 한국 멜로와는 달리 고요한 시선으로 사랑을 관조하는 서정적 리얼리즘의 문을 열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기존의 클리셰를 깨부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성을 담아낸 그런 영화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래서 완결되지도 않는 사랑.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쓴 한국 멜로의 새로운 문법입니다. KBS 뉴스 현경화입니다. 네, 우리의 행동은 자유의지가 아닌 이미 결정돼 있던 결과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뮤지컬의 비밀을 전해주는 친절한 안내서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책까지 새로 나온 책 이수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고 저런 결정을 내린 건 나의 의지일까? 뇌회로에 각인된 문화와 가치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환상일 뿐 모든 건 이미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저자. 뇌과학과 신경생물학을 바탕으로 논쟁적인 주장을 유쾌하게 펼칩니다. 행동도 자유의지가 아니라 생물학의 결과라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개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능력주의는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뮤지컬 티켓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한국 뮤지컬계는 누가 움직이는지 뮤지컬의 비밀을 짚습니다.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선망하던 변방에서 어느새 토니상을 휩쓸 정도로 성장한 한국 뮤지컬. 20년 넘게 문화 콘텐츠 최전선에서 일해온 저자는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대중문화이면서도 고급 문화로 평가받는 뮤지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세수도 싫고 양치질도 싫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날. 혼자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집 너머 풀밭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신비로운 존재들, 유년기의 복잡한 감정과 부모와의 갈등을 동화로 그려냅니다. 엄마도 함께 읽으며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해줍니다. 2006년 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간 각축전.
40년 동안 외교 현장을 지켜온 저자가 독도 기점을 설정해 일본의 제소 시도를 저지한 경험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 기록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주말 사이 들려온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 결렬 소식에 양시장 2%대 약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급락 출발하다 낙폭을 절반 정도 줄였지만 여전히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상승 반전하는 등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WTI 유가와 브렌트유는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종전 협상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지수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9% 오르며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47.6으로 급락해 집계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73.92포인트 하락한 5,784.95에 코스닥은 2.98포인트 상승한 1,096.6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